5개가 돼. 하루 $1000 못 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로알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키워드 하나로 최대 5만 불, 지금 기준 하나로 약 6,500만원 가량을 벌었던 노하우를 기반으로 황금 키워드 찾는 방법과 키워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키워드 편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글쓰기 방법, 정확히는 돈이 벌리는 글쓰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까지 보시면은 이제는 그냥 황금 키워드 찾아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꾸준히 글만 쓰시면 월 300 정도는 무조건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월 300은 정말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최소로, 진짜 최소로 잡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유료 강의급의 엄청난 꿀팁들을 많이 풀어드렸죠. 장담하는데요, 진짜 장담하는데 이 정도 퀄리티의 무료 강의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도 무조건 꼼꼼하게 끝까지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은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면 보실 때마다 얻어가시는 게 다를 거예요. 원래는 9편에서 키워드와 글쓰기를 같이 다루려고 했었는데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결국 2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롱테일, 숏테일 키워드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마케팅 용어라는 게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가 넓어지거나 좁아질 수가 있어서 롱테일, 숏테일 키워드의 개념에 대해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많진 않고 한 2분? 2분 정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영상에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글을 쓸 건데요. 글을 쓸 때 그럼 이제 우리 키워드 뭐 찾을까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숏테일 키워드는 싫다고 했습니다. 전 안 써요. 왜? 계속 써야 되니까. 디지털 노가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디지털 노가다여도 좋아, 나는 수익이라도 맛을 보고 싶어,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숏테일 키워드를 써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저처럼 장기전으로 볼 사람, 저는 뭐든지 어떤 일이든 장기전으로 봐요. 장기전,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걸 원하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롱테일, 숏테일 키워드가 어떤 개념이라고 했었죠? 롱테일 키워드 1년, 3년, 5년이 지나도 계속 검색되는 키워드, 숏테일 키워드, 핫이슈 키워드, 쉽게 말해 한 달 이내로 사라질 키워드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요, 이게 마케팅 용어라는 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크게 보면 결국 비슷한 맥락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건 저희는 지금 넓은 의미의 마케팅이 아니라 수익형 블로그를 위한 키워드 찾는 법에 대해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좁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는 롱테일 키워드, 숏테일 키워드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숏테일 메인 키워드, 롱테일 상세 키워드로 보는데요. 롱테일은 말 그대로 꼬리가 길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단순하게는 키워드의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예시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갤럭시 워치 6 스트랩이라는 키워드를 잡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숏테일은 핵심 키워드인 갤럭시 워치 6가 되고요. 롱테일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갤럭시 워치 6 스트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는데, 쉽게 말해서요, 사용자가 검색을 할 때 숏테일 키워드인 갤럭시 워치 6를 검색하면 정확히 그 제품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갤럭시 워치의 성능이 궁금한 건지, 스트랩을 사고 싶은 건지. 그래서 구매 전환이 일어날 확률은 적어요. 대신 검색량 자체는 많겠죠. 포괄적이니까요. 반면에 처음부터 롱테일 키워드인 갤럭시 워치 6 스트랩을 검색한 사람은 애초에 갤럭시 워치 6 스트랩을 구매하려고 검색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건 검색량은 낮는데 구매 전환율은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롱테일, 숏테일의 개념은 뭐냐? 자, 다시 갤럭시 워치 6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갤럭시 워치 6는 구매 전환율의 관점에서는 숏테일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내가 쓴 글이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찾는 키워드로 글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죠. 갤럭시 워치 6 스트랩을 판매할 게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의 관점에서 이 갤럭시 워치 6라는 키워드는 뭘까요? 출시 기간에 잠시 핫했다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식어버릴 숏테일 키워드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를 운영할 건지에 따라서도 롱테일, 숏테일 키워드가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찾는 키워드로 글을 써서 연금처럼 에센스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 숏테일 키워드가 핫한 키워드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넓은 의미, 숏테일 키워드가 그 안에서 또다시 롱테일이냐 숏테일이냐로 나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프린터 드라이버 관련된 키워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키워드를 쓸 거예요. 우리 보면은 드라이버에 관련된 키워드가 정말 많아요. 드라이버라고 검색을 하면은 6,600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이버가 아니죠. 그 드라이버 무슨 뭐 스윙 막 이거 골프채인 것 같아. 드라이버 업데이트는 솔직히 좀 맞죠? 뭐 그래픽 카드 등 여러 가지 드라이버가 많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자, 우리 드라이버가 정말 많아요. 다운로드가 왁콤, 타블렛 드라이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블렛 드라이버도 있고요, 엔비디아 있죠,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도 있고요. 엔비디아 말고도 뭐 라데온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엄청 많겠죠. 이게 다른 분들이 키워드를 되게 못 찾으시는데 사실 드라이버 관련된 것만 주구장창 잡아서 쓰셔도 키워드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2023년 8월 기준으로 총 11개예요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원래 9개였고 티스토리 2개 포함해서 총 11개였는데 지금 티스토리까지 포함하면 13개예요 제가 왜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11개나 될까요? 저는 이런 것들 있죠. 드라이버 전용 사이트, 어떤 거 사이트 전용으로 아예 구분해 놔가지고 그렇게 글을 써요. 이해하셨죠? 그게 더 구글한테 전문성이 있어서 SEO에도 유리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또 클라우드 웨이즈를 추천했냐면요, 사실 클라우드 웨이즈 장점이 정말 많은데 이 중에 클라우드 웨이즈 장점이 하나가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워드프레스 사이트 있잖아요. 워드프레스 사이트에서 여러 개를 만들 때 다른 국내 호스팅 뭐 카페24나 이런 데에서는 워드프레스를 계속 새로 만들려면은 설치비 또 5,000원 내야 되고 그리고 서버 비용을 또 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클라우드 웨이즈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VPS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건 얘기할게요. 버추얼 프라이빗 서버라고 해서 카페24나 국내 호스팅에서 쓰는 워드프레스 호스팅은 웹 호스팅이에요. 웹 호스팅. 그래서 진짜 안 좋거든요, 웹 호스팅이. 약간 공유 오피스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VPS는 단독이에요, 단독. 나 혼자 쓰는 거예요, 나 혼자. 그래서 이 www를 클릭을 하면은 Your Application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워드프레스 지금 로알람 블로그 하나예요, 하나. 근데 여기서 이 서버에서 워드프레스를 무한 증식이 가능해요. 이거 전박이 있잖아요, 전박이. 이거 클릭을 한 다음에 Add Application 누른 다음에 워드프레스 이거 선택하고 유저 네임 뭘로 할까요? 네임? 뭐 드라이버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한 달에 30불, 60불, 뭐 28불 이러는데 28불을 사실 워드프레스 사이트 3개 쓰면은 한 달에 10불이다. 사용도 더 좋아, 단독이니까. 물론 내가 운영하는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트래픽이 정말 많아지고 이러면은 램을 증설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 하루 방문자 막 10만 명, 20만 명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여기다가 워드프레스 한 서버에다가 3개 정도 추가하는 건 괜찮아요, 사이트를. 그렇게 따지면은 엄청나게 뽕을 뽑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클라우드 웨이즈에 대한 제가 영상을 따로 나중에 다룰 거예요. 클라우드 웨이즈를 300% 이상 뽕 뽑는 방법. 그래서 오늘은 그냥 딱 이것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애드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워드프레스 무한 증식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웨이즈 쓰기 싫어. 그럼 다른 호스팅 쓰세요. 카페24 쓰셔도 되고 뭐 가비아 쓰셔도 되고 정말 많아요. 저는 근데 가성비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관리에 용이한 것도 클라우드 웨이즈가 낫다.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 웨이즈 추천해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저는 클라우드 웨이즈를 강제로 쓰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램을 4기가로 쓰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첫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욕하시는 분들은 안 봤어. 사실은 욕을 하시는 분들은 내 영상을 제대로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울분이 터져가지고 조금만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저는 그때 난 4기가로 설정할 거야. 왜? 난 트래픽 바로 늘릴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 4기가로 설정할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2기가로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이래나 저래나 저 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웨이즈가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호스팅 써도 진짜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저는 강요한 적 없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글을 쓸 건데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로 저는 이걸 잡을게요.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량이 4,400건이에요. 근데 그럼 제가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를 글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자동 완성이 되어 있는 것들. 자, 이거 있죠. 설치, 다운로드 이런 것도 키워드일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는 얘야. 그리고 서브 키워드 설치, 다운로드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설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260건이죠. 다운로드 110건. 얼마 안 되죠? 서브 키워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를 쓸 건데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를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설치나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브 키워드도 같이 잡아주는 겸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저는 키워드를 3개를 잡은 거겠죠. 자,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 설치 다운로드 총 키워드는 3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쓸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프린터 관련된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은 꿀통이에요. 왜냐면 사실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에 관련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신에 얘의 단점은 뭐냐면 프린터 말고도 드라이버 다운로드 관련된 키워드가 1000개, 2000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엔비디아, 라데온만 해도 몇백 개고요. 프린터만 해도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올 거예요. 얘네들을 다 쓰면은 진짜 하루에 몇백 불씩 나오겠죠. 글을 몇천 개 쓰면은. 근데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전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장기전을 보는 사람이니까. 엄청 오래 걸려. 글을 1000개를 쓰면은 하루에 10개를 쓴다고 해도 솔직히 오래 걸리잖아요. 당장 수익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롱테일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6개월 동안 거의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를 참고 글을 드라이버 기준으로 몇백 개, 몇천 개를 썼어요. 그럼 하루에 50불, 100불 이제 마법처럼 일어나요. 근데 그게 쭉, 거의 쭉 쇼테일이랑 다르게 몇 년 동안 유지가 돼요. 그래서 수익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드라이버 관련된 키워드를 다 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찾아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또 키워드가 무한증식이 가능한 롱테일 키워드를 또 쓰는 거야. 그럼 워드프레스 사이트 2개가 돼. 또 다 썼어. 3개가 돼. 4개가 돼. 5개가 돼. 하루 $1000 못 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해하셨죠? 장기전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하면 워드프레스 에센스를 오랜 시간 동안 안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이 유지가 된다.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2월달부터 8월달까지 거의 그냥 아예 안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에 1300만원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원화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롱테일 키워드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 다운로드 이걸 이제 잡을게요. 자, 키워드를 이제 잡았죠. 제목에서 키워드 이게 몇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3개라고 말씀드렸죠.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 설치,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 다운로드. 3개입니다. 총 3개. 이제 여기 내용이 넣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와콤이 뭔지 몰라요. 저 진짜 모르거든요. 와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와콤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위키 형님들이 와콤에 대한 역사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요약본으로 우리가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콤 회사는 회사가 보니까 일본 회사네요.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이고 대표 이름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이렇게 대충 봅니다. 대충 본 다음에 역사, 판매 제품. 근데 우리는 이걸 봐야지. 그래픽 태블릿, 액정 그래픽 태블릿 이렇게 해가지고 태블릿이랑 컴퓨터, 패드 이렇게 파는구나. 그러면 태블릿, 패드, 스타일러스 펜 등 여러가지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와콤에서 제공하는 타블렛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는데 15분밖에 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요, 벤치마킹을 해서 제 입맛대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와콤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고 와콤이라는 회사의 역사를 어떻게 알아요. 모든 대부분 블로거들이 이런 것들을 글을 보고 수정을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하거든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128자예요 160자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디스크립션 160자, 헤딩, 그리고 이제 소개, 저는 사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글 쓰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쓰진 않는데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디스크립션 160자. 우리 디스크립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전에 썼던 것들. 이게 160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160자. 지금 128자긴 한데 이거를 160자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랭크 매스 밑에 스니펫 편집 있죠. 이걸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러면은 160자까지 맞춰주세요. 제가 160자까지 쓰긴 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X. 그럼 160자 맞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디스크립션 부분은 끝난 거예요. 디스크립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부분이 디스크립션, 설명이에요, 설명. 우리는 그러면은 160자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헤딩 H 태그, H2 태그로 가서 SU에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있으면 좋은 것들. 자,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 설치 다운로드 해가지고 헤딩을 잡고요. H2 태그로 잡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다가 소개, 이제 와콤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맥 버전이랑 윈도우 버전을 제공하잖아요. 일단 대부분은 이제 윈도우를 많이 쓰니까 윈도우 버전을 먼저 쓸 건데 여기다가 이게 사실 내용이 좀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 설치 다운로드를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이 회사의 역사를 조금 넣어줘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워드프레스 글 쓰시는 분들이 워드프레스는 글 내용이 본문이 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워드프레스 본문이 길어서 SEO에 유리하다?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워드프레스 본문 길이가 길다고 해서 SEO에 유리한 게 절대 아닙니다. 굳이 짜집기 해가지고 본문 길이를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냥 정직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근데 다 써봤는데 단어 수 너무 짧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넣어줘도 돼요. 그런 것들은 뭐 나무위키나 이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그 키워드가 소개된 글의 내용을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정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넣었다고 치고 이제 헤딩 H3 태그에서 뭘 넣냐, 윈도우 버전 다운로드, 그리고 여기다가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 우리 이거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 설치 다운로드에 대한 뭐 몇백 자를 썼다고 칠게요. 제가 거기까지 쓰면 오래 걸리니까. 그럼 드라이버 운영체제, 용량, 업데이트 날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헤딩 3 잡고 운영체제 뭐예요? 윈도우잖아요. 근데 윈도우도 지원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7, 8, 10, 11 지원한대네요. 그러면 7, 8, 10, 11 64비트 이렇게. 그리고 용량이 108메가요. 그러면 108메가. 그리고 업데이트 날짜 2023년 5월 15일. 그리고 다운로드 링크, 다운로드 바로 가기 해서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링크 주소 복사.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오른쪽 마우스 누른 게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해서 링크 삽입해서 여기 엔터. 그러면 윈도우 버전 끝난 거예요. 그리고 헤딩 H3 태그 있죠. 여기다가 뭐 하냐면 맥 이렇게 하고요. 헤딩 3로 잡고요. 우리 아까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운영체제, 용량, 업데이트 날짜, 다운로드 바로 가기. 그러면은 이 친구도 맥 버전은 이렇게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용량 152메가구나. 업데이트 날짜 6월 6일이네. 2004년 0606. 다운로드 바로 가기. 링크 오른쪽 주소 복사하고 여기다가 링크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밋밋하단 말이에요. 밋밋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합니다. 캡처.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미리 캠퍼스를 쓰시는데 저는 미리 캠퍼스를 안 쓰거든요. 썸네일이나 이런 거를 신경을 잘 안 써서. 이렇게 해서요, 이 맥 여기다가 밋밋하면은 이미지를, 근데 이미지가 몇 장 있어야 되긴 해요. 아예 없으면 안 돼. 한두 장 정도는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미지가 막 10장, 20장 필요 없어요. 그거는 상관없고, 그래 한두 장 정도 넣어야 됩니다. 이거를 굳이 제목에다가 타이틀에다가 SEO 담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목 이렇게 하고, 대체 텍스트 제가 말씀드렸죠. 알트 텍스트라고. 이미지가 액박일 때 텍스트로 표시되는 거.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액박으로 봤을 때 이 텍스트가 어떻게 표시가 돼야 돼요? 다운로드, 사진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설명은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맘대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미지가 깨진 건데, 원래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안 깨지게 이쁘게 캡처를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이거 설명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하고요. 윈도우 드라이버 다운로드 이것도 캡처를 해서 여기다가 넣는 거죠. 제목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 윈도우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사실 이런 거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알트 텍스트만 잘 쓰면 돼서 복사하고 설명 이런 식으로. 근데 이미지 크기 좀 맞춰주세요. 저는 지금 막 한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성 이미지 설정을 해야 돼요. 썸네일 있잖아요. 이 썸네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썸네일을 파워포인트로 만들거든요.
저는 진짜 완전 오래된 사람이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썸네일을 만드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미리 캠퍼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미리 캠퍼스라는 게 디자인을 못 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캠퍼스를 로그인 하셔가지고 바로 시작하죠. 여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템플릿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다운로드, 그러니까 이거 검색 아무거나 하시고 다운로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나와요. 템플릿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와콤이랑 아예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대출 키워드 쓰시는 분들은 대출 이렇게 검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다가 텍스트를 수정을 하고 이미지를 또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와콤 타블렛을 검색을 한 다음에 이미지에다가 이 친구를 가져온다고 칠게요. 이 친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 날리고 얘도 날리고 얘도 날리고 해서 글씨가 너무 크네요. 한 50으로 낮춰주고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좀 그렇다 이게 너무. 저는 근데 사실 파워포인트가 더 나아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세요. 저는 사실 파워포인트로 썸네일을 만드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지만 미리 캠퍼스는 사실 저보다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저는 얘를 다뤄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특성 이미지 썸네일에다가 설정을 해서 올리면 돼요. 특성 이미지 썸네일을. 예를 들어 이 친구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빠른 다운로드 하고 이제 썸네일에다가 업로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 글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간단하게 쓴 건데, 워드프레스 글쓰기 편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테크닉, 이런 기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키워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글 쓰는 테크닉은 크지가 않거든요. 물론 헤딩 태그 H2 넣어줘야 되고 H3 넣으면서 좀 쪼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보기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보면 목차가 나오잖아요. 제가 일부러 H2를 잡고 윈도우 버전 다운로드, 맥 버전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H2, H3로 나눠놨어요. 일부러. 이게 사실은 SEO에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요, 이게 스니펫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니펫. 이 스니펫이 목차, 이 목차 테이블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랑 이 H 태그에도 잡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쓰는 게 좋고, 뭐 1번, 2번, 3번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이것도 스니펫이긴 한데 얘는 좀 다른 스니펫이고, 1번부터 10번까지 되어 있는 스니펫이 있어요. 넷플릭스 순위라고 검색을 했더니 검색 결과가 얘랑 좀 다르지 않아요? 이게 스니펫입니다. 스니펫. 이거는 테이블로 잡힌 스니펫. 우리 테이블로 잡힌 스니펫은 이거 드라이버 전용으로 계속 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걸 보면, 이 친구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테이블로 잡은 거거든요. 테이블로 잡은 건데 그 테이블 플러그인을 써가지고 잡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스니펫에 뜰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스니펫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순위라고 치면은 이건 테이블 스니펫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분류가 된 거고, 이거 3번, 2번, 1번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목차 이런 것들로도 스니펫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1번, 2번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테이블 같은 것도 넣어줘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넣는 게 좋고요. 대신에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글 내용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그게 막 중요한 스킬이 있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포커스 키워드를 잡아줘야 돼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디스크립션 164 맞췄고요. 헤딩 H2 태그 넣고 내용 넣어주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미지 넣어주고 링크랑 이거 약간 이제 설명 링크도 넣어주고 H3까지 해가지고 스니펫을 잡았죠. 스니펫을 잡게 해놓고 내용을 썼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성 이미지, 썸네일을 만들어서 미리 캔버스에서 썸네일을 만든 다음에 이미지를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커스 키워드를 잡아야죠. 우리 포커스 키워드,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 이게 메인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설치, 와콤 타블렛 드라이버 다운로드. 총 우리가 키워드를 3개를 잡았단 말이에요. 3개를. 제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글을 좀 적게 써서 그런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뜨실 겁니다. 자, 포커스 키워드, 그러니까 처음에 메인 키워드 넣어주고 서브 키워드를 이렇게 쭈르륵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랭크매스 유료 버전이 아닌 사람들은 저처럼 총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4개밖에 못 써요. 프로 버전이면 무한대로 서브 키워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제 카테고리, 이게 만약에 이제 소프트웨어다 그럼 소프트웨어를 체크하고 공개하면 됩니다. 지금 SEO 점수가 74점이잖아요 저는 81점이나 71점 사이로 그냥 맞춥니다. 이게 SEO 점수를 100점 이상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요 1 누르면요 뿅 74에서 75점 됐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랭크매스 기준에서 SEO를 자기네들끼리 구글에서 분석해서 만든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SEO 점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최소 못해도 71점 이상은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 공개를 해볼게요. 공개를 하고 이걸 보면은 내용이 너무 부실하긴 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지 마세요. 내용 길게 쓰세요. 아무튼 저는 아무튼 간에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물론 이렇게 성의 없이 이미지 딸랑 하나 넣고 내용 이렇게 안 이쁘게 안 하고, 저도 이 친구처럼 이렇게 테이블로 꾸며가지고 넣어요. 꾸며서. 근데 그것까지 제가 하려면은 한 2시간 정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글 내용도 되게 짧게 썼는데,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도 결국에는 나무위키나 와콤 같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내용을 찾아가지고 넣은 걸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글 내용 보충해가지고 포스팅하시면 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첫 번째, 다음 웹마스터 도구 오류 해결. 두 번째, 키워드 똑똑하게 잡는 법. 세 번째, 로워드 사용법. 네 번째, 구글 키워드 플래너 사용법. 다섯 번째, 샘러시 소개. 여섯 번째, 롱테일 키워드. 일곱 번째, 숏테일 키워드. 여덟 번째, 키워드 무한 증식하는 방법. 아홉 번째, 글쓰기 방법. 열 번째, 벤치마킹하는 방법. 말하기도 힘들다. 총 10가지를 배웠네요. 워드프레스 글 쓰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루고 싶긴 하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안 다룬 이유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예요. 글쓰기 편의 경우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내용이고, 상위 노출된 블로거들 글들을 보면서 흐름 살피면서 그대로 벤치마킹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키워드의 경우 롱테일, 숏테일, 키워드에 대한 플로우는 다른 사이트에서 본다고 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직접 찍먹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역은 제가 말을 해드리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단축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키워드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워드프레스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나도 진짜 할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도 정말 이게 되는구나, 이런 방향성을 알고 가면 돈이 벌리는 거구나 하고 어느 정도 확신을 얻게 되실 텐데요. 제가 키워드 무한 증식하는 방법, 왜 로알람이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11개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잖아요? 저 진짜 꿀통 푼 겁니다. 키워드 무한 복제, 사이트 복제해서 롱테일로 쭉 벌 수 있게 말하는 강사가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그것도 무료에서요. 유료 강의도 없을 텐데. 아무튼 간에 아직 워드프레스 설치를 안 하셨거나 애드센스 승인을 안 받으신 분들께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애드센스 승인용 글쓰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아직 애드센스 승인을 안 받으신 분들은 벌써부터 키워드를 찾는다고 하루 이틀을 꼬박 투자하실 게 아니라 우선 승인용 글쓰기를 통해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돈 되는 키워드를 찾아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당장 돈 되는 키워드를 찾아서 수익형 글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설치나 애드센스 대행을 맡겨놓고 그동안 키워드를 발굴을 해서 글을 쌓아놓는 전략을 선택하시는 것도 추천드린다고 했었습니다. 단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없는데 경제적인 여유는 있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행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정말 문의가 말도 안 되게 쏟아지고 있는데, 잠시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 직원분들이 밤낮으로 고생해주고 계신 덕분에 지금 제가 크몽에서 운영하는 대행 서비스 평점이 진짜 좋더라고요. 리뷰 써주면 뭐 전자책을 주겠다, 뭘 주겠다, 이런 조건도 없는데 다들 서비스에 만족하시고 자발적으로 써주신 거라 이 부분은 믿으셔도 되고요. 대행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시간은 많은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 근데 귀찮아서 에센스 대행 맡겨버리고 굽는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제발. 시간만 좀 들이시면 승인 대행은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드프레스 설치 대행과 애드센스 승인 대행 모두 본인이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정 어렵다,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